안녕하세요. 신태정 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나눠드리고 싶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정보가 뭐냐면 레디큘라이티스라는 건데요. 한국말로는 이제 신근건염이라고 하나요? 그게 뭐냐면 목에 7개의 뼈가 있어요. 척추뼈가 7개가 목뼈에 해당하는데 그 뼈 마디마다 디스크가 이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모형을 보여드리면 이거 참 제가 한 20년 넘게 사용하고 있는 25년 정도 됐나요 벌써? 그 모형도인데요. 그러니까 목에 해당하는 뼈가 옆에서 보시는 척추의 그 모습입니다. 목에 해당하는 뼈가 이제 7개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앞쪽으로 보시면 하얀색은 척추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간에 있는 이 스폰지가 디스크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노란색이 고무줄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신경이에요. 그래서 스파이널 코드, 척수라 그래서 이 척추 안에 척수라는 그 스파이널 코드라는 것이 쭉 밑으로 내려가고 옆에서 보시면 대각선으로 보시면 IVF, 그렇죠? IVF, Intervertebral Foramen이라 그래서 이 신경이 나오는 그 구멍이 있어요. 근데 그 디스크 공간이 작아지면서 이 IVF라는 그 구멍이 작아지면서 이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이 좁아지다 보니까 이게 건드려져서 그 신경에 염증이 생기고 또 신경이 담당하는 근육이 약해지거나 또는 넘네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팅글링 넘네스한 그 한국말로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래서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우리 후배님들 중에 아직 레디큘라이티스라는 증상을 학교에서만 배우고 또는 교과서에서만 보신 분들이 마치 레디큘라이티스 증상을 가지고 오시는 환자분들을 봤을 때 이 환자분들이 얘기하는 통증 호소, 통증에 대한 안 좋은 그 불편함을 설명을 할 때 어느 정도나마 좀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까 제가 이렇게 오늘 동영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5년 전에 목에 디스크 증상이 있다는 걸 알았고 그리고 제가 목에 그 레디큘라이티스 증상이 목에서부터 시작돼서 오른쪽으로 좀 찌릿찌릿한 그런 증상이 좀 나타났던 적이 있어요. 레디큘라이티스가 있으면요 여러분들 약간의 우울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40세, 45세 후반이 지나가면서 특히 이제 남성분들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일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우리 아버지 세대 때 분들이 내가 벌써 레디큘라이티스가 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누구한테 사실 얘기를 못해요. 레디큘라이티스가 있는 분들이 바로 나 레디큘라이티스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없고요.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뭐 몇 개월, 1, 2년 고생을 하시다가 병원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레디큘라이티스라는 증상이 제 손에, 제 목에서부터 있다는 거를 안 지가 한 5년이 됐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제가 환자들을 똑같은 증상을 가지고 오는 환자들을 봤을 때 내가 어떻게 치료를 그동안 했을까, 어떻게 했는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약간의 좀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내가 왜 그동안 그렇게 치료했을까? 이제 앞으로는 내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지?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레디큘라이티스를 신근검염을 먼저 고치고 나서 그리고 내가 이 사람들을 고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시겠어요? 레디큘라이티스가 있으면요 먼저 손이 저려요. 마치 우리 옛날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손을 딱 풀었을 때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었잖아요. 어떤 분은 침도 바르고 이럴 때 쭉 피가 흘리면서 이렇게 넘하거나 그 전기가 오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느낌이 손에서부터 이 팔꿈치, 팔목, 이 어깨까지도 옵니다. 근데 물론 우리 후배님들도 아시겠지만 목뼈가 7개가 있으면 목뼈 하나하나 바닥에 신경이 컨트롤하고 매니지하는 근육 톤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4번, 5번, 6번에 디스크 디스크가 좀 이렇게 모더레이트하게 좀 줄어들어 있습니다. 40% 정도.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거북이 목옷을 많이 치료를 해드리지만 저 또한 어떻게 보면 약간 일자목이에요. 나중에 엑셀을 보여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어떻게 치료를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릴 거고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레디큘라이티가 있으면 4번, 5번이면 보통 어깨에서부터 이 upper arm이라고 하죠. 델토이드, 트라이셉, 약간의 바이셉. 이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lateral epicondyl 바깥쪽 미디얼이 아니라 lateral epicondyl 있는 요번에 있는 brachioradialis라는 근육과 함께 extensor 근육 이게 다 같이 연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마치 내 손 안에 풍선이 지금 안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느낌의 그 불편함이 레디큘라이티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머슬 위크니스, 근육의 근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뭐 샤피한, 아주 그냥 날카롭게 아프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대부분 45세의 남성분들이 레디큘라이티스를 처음 느끼고 나서 오시는 분들은 약간의 자신감이 저조해져 있는 게 사실이고요. 내가 이걸 정말 수술을 해야 되나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까지 5년 동안 제가 레디큘라이티스라는 증상으로 저에게 오신 환자들은 거의 90% 정도는 수술을 안 하셨어요. 물론 예를 들어서 수술 날짜를 2-3달 앞에 잡아놓고 나서도 치료를 받고 넘하고 안 좋은 그런 넘하고 팅글링한 느낌이 한 80%, 90% 경감이 되고, 그리고 생활하는데 기능학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수술을 캔슬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수술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수술도 필요하신 분들은 꼭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정말 시비어하게 너무나 심하신 분들은 정말 수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시비어는 아니고 좀 모더레이트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0에서 10 중에 불편함이 한 7, 8 정도 됐었어요. 정말 너무 아파서 제가 정말 운전하는 것도 너무 힘들 정도로 아팠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어떻게 그걸 치료했느냐? 가장 간단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신경, 근육, 그리고 자세는 똑같이 부른 삼형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경, 근육, 자세.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치료를 하고 정확하게 운동 치료하고 스트렝트닝, 스트레칭, 그렇죠? 운동하고 교정받고 침도 놓고 계속 이걸 치료하게 되면 낫는데요. 보통 2번에서 3번, 어떤 분들은 1번, 어떤 분들은 2번에서 3번 정도 치료를 받으면 40%, 50% 팅글링한 거는 바로 격감이 되고요. 보통 5번, 6번 정도 되면 거북이 목이 일자목에서 약간 위쪽 1, 2, 3, 4번 정도의 어퍼 서비칼이 약간 꺾여요. 정상목으로. 근데 이거를 지금 저희가 이제 어떤 환자분들을 통해서 계속 다큐멘터리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저희가 이 거북이목과 레디큘라이티스를 어떻게 고치는지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동영상 올려드릴게요.